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 LA 우리 방송 서울특파원 정의주입니다. 불공정한 시비 가운데 헌재는 2주 안에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공수처가 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는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다시 그걸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이게 사법부를 농락했다고 봐야죠. 예, 다른 말로 하면 뭐 좀 거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이 사법부를 갖고 놀았다. 예, 영장이 한 군데서 기각이 되니까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쇼핑하듯이 다른 부분을 선택하고 영장을 발부받는다. 예, 이건 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나는데 예, 공수처 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위헌기관이고 존립하지 말아야 되고 탄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긴 뭐 법으로 공수처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 근데 예, 그 공수처 법에 의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된 이게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 전속관할이라 전속관할.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뭐 예, 저 지방에는 고위공직자가 누구건 간에 그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장 청구할 대상 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12월 6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예, 윤 대통령과 이른바 소위 내란 혐의 관련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게 어디다 청구했는가 하니까 예, 그, 그 법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12월 6일과 8일 거기에 압수수색 영장과 내란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그게 다 대통령 이름이 다 그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예, 기각. 예,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불허한다. 이걸 기각을 했는데 예, 이걸 약 3주일이 지나고 12월 28일 날 예,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이게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걸 곁들여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예, 그리고 곧 이어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예, 이렇게 이제 청구를 대통령이 체포되고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구속당해가 구속 기소된 상태에 이르렀는데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전속관할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예, 이런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 자체가 예, 타당성을 잃은 데다가 예, 헌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의하면 이에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은 한 번 기각되면 예, 같은 사안으로 예, 두 번 청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일사부재리입니다.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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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허용하게 되면 그 아주 밉게 봐갖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계속 미운 짓을 하니까 똑같은 걸 갖고 여기도 청구하고 저기도 청구하고 똑같은 데다 대놓고 자꾸 청구하고 이럴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한 번 기각된 거 다른 사건으로 다른 중요한 그 범죄가 드러났다든지 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예, 사안으로 두 번 청구 못하고 더더구나 이거는 전속관할을 벗어난 데 청구했으니까 이거 명백한 공수처의 불법이고 직권남용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저는 공수처장과 그 관련자들을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한 사법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일단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알아본 결과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 또 공수처장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 결국 우리 법 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이 국헌문란 행위며 내란죄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이게 4단계를 뛰어가지고 대법원장이 됐거든. 예, 춘천지방법원은 등급으로도 C급 지방법원이거든. 예, 거기서 고등법원도 거치지 않고 대법관도 안 거치고 이게 대법원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법연구회 무슨 국제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사람인데 예, 그때 그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때 내가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법원 안에 무슨 파벌이 있다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예, 우리법 연구해서 우리법 뭘 연구하는지, 그리고 예, 국제법 연구에서는 뭐 국제법 연구하고, 그거야. 전국 법관을 상대로 예, 지역별 순차적으로, 법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평소에.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법률에 대해서도 더욱 그 육법 외에도 뭐 행정법, 뭐 여러 법이 있으니까 더 심화된 교육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 한다라든지 예, 그리고 국제법도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거, 그거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예, 그러지 않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가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 그 회장도 있고 이게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뒤에 김명수 5년 동안에 이른바 주요 보직이라는 게 결국 지내놓고 보니까 정권과 밀착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걸 흐리멍텅하게 처리하고 하는 그 재판부의 주심이나 판사들이 대부분 그 김명수 휘하의 우리법연구원, 국제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이렇게 돼 지금 말썽이 돼 있거든요. 이게 예, 말썽이 되는데 이거 참 개탄할 일이죠. 과거에 전두환 정권 아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정규 일기 출신이니까 예,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갖고 육사 정규 4년제 출신이 이제 하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대령이 될 때까지는 그게 그 하나회인지 아닌지 드러나지 않다가 별 달 때부터 예, 하나회가 주로 별 달고 그 다음에 예, 하나에서 별 하나에서 별 둘 될 때는 예, 아니 그 하나회 회원이 아니면 별 둘이 안 되고 예, 그 다음부터는 뭐 더더구나 셋 되고 넷 되는 데는 반드시 하나회 회원이라 되고 이게 군대에 그런 일부 사조직들이 상층부를 독점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예,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법원에서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말이지. 이거 혁파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 있는 가운데 그거 공수처장 오동원인가 하는 사람은 그 뭐 우리 그 판사 출신이니까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으나 예, 거기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번에 예, 이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이 요 직전에 예,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어요. 예, 예, 근데 그 우리 법이 연구인지 뭐 국제법 연구에 소속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법원의 일부 법관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소장대리인 지금 말씀하는 문형배 재판관 등이 그런 조직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오해가 생기고 있고 그 예, 법원 일부의 이런 결정에도 오해가 생기고 있다. 이건 예, 참말로 통탄스러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관이 3,200명인가 되는데 예, 예, 그게 우리법 연구회나 뭐 국제법 연구회 소속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네, 뭐 2, 300명이 된다 하나 뭐 하여간 뭐 그게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런 게 있다는 게 불행한 일인데 예, 그 최근에
특히 이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게 사법부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고 사법부 권위나 명예가 실추되는 여러 사건들이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 예, 그러니까 그거 내가 뭐 이왕 이 얘기 나온 김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게 우리 방송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주로 정권과 관련된 사건인데 대표적으로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4년 만에 1심에서 그 주범들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는데 예, 이게 법정 구속을 안 하니까 거기에 황운하, 한병도, 그다음에 시장을 했던 송철호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국회의원, 시장을 다 해먹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니까 그다음에 고등법원에 가고 거의 1년이 훨씬 지나서 이게 또 무죄가 돼버려. 무죄가. 예, 뭐 이런 이게 도대체 이런 난장판이 어디 있냐. 국민의 아주 불신을 지금 사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재명과 관계된 사건인데 예, 이재명 대표의 1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 1차 공직선거법. 예, 지금 고등법원에서 다음 주 26일에 결심하게 되는 지금 2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전에 1차 공직선거법 사건이 성남지방지원에서 1심 판결이 그게 무죄가 났는데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됐다가 대법원에 잘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 돼가 이걸 다시 무죄로 파기해갖고 이재명을 살려내가 그 뒤에 경기지사도 나오고 대통령 후보도 되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때 그 최창원 부장판사에게 이 대장동의 주범인 김만배 그게 다 예, 이재명 대표하고 다 결탁돼 있는 대장동 사건의 공범들이죠. 예, 그거는 정행카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그 저수지에 생긴 이익이 9천억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 예, 김만배가 이 1차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인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180억을 투자를 했다. 예, 그 주변에 무슨 건설회사인가 그를 통해 가지고 거기 투자 명목 180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애둘러 거기에다가 뇌물을 쏘았다 이런 소리지. 그게 유동규라고 성남시 개발공사 거기가 이제 대장동 사건의 개발을 맡았던 그 회사에 그게 사장 대리까지 한 유동규 씨도 대장동 게이트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작년 가을에 그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증언을 해서 김만배가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180억을 쏘았다. 그러니까 무죄를 만들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고등법원에는 유죄가 됐는데 거기에는 손톱이 안 들어갔다. 그 다음에 권순일을 구워 삶았다. 이런 과정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 법정에서 나온 일이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이 예, 사건 수사, 내부적 감찰을 하라고 했는데 예, 지금 뭐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 예, 다음에 이재명과 관계에서는 잘 알려진 게 2023년 9월 20일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동의 가결을 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기각된 겁니다. 예, 그때 기각된 사유를 아마 대강 기억하시지요. 예, 그 이재명은 야당 당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에 틈새가 없다.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행동과 말이 24시간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겠느냐 예, 이런데 예,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기 뭐 차무선 부장판사가 여자 부장판사가 예,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윤석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딱 예, 15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예, 어떤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설명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증거 우려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유청 부장 판사고 그 기각 결정에 있으나 당 대표이니까 많은 사람들 감시 아래 있다.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낮다.
예, 예, 로에스트다. 그러니까 이거 기각해도 된다 이런데 그럼 윤 대통령은 24시간 더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도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그냥 단순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법관들의 이러한 견해 차이가 특정 사건에 도드라지니까 법원의 명예와 권위가 계속 실추되고 있는 이런 일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몇 가지만 더 얘기 들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 예정도로 얘기를 하겠는데 예, 그러니까 에, 김명수 체제와 거의 김병수를 지명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 예,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 예, 5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에, 문 대통령 임기 끝나고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1년이 더 지속되는 그런 사이에 이게 우리법 연구회다 뭐 국제법 연구회다 하는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거지. 예, 예, 그게 헌법재판소에도 문형배 등이 그런 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법부 크게 사법부 전체의 위신과 명예가 이런 이유로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과 판결을 하고 예, 소송 진행을 하고 예, 심리를 하고 이게 국민의 불신이 이제 쌓여 있는데 예, 오늘 곁들여 가지고 난데없이 공수처까지 이게 이런 법원을 주물럭주물럭 했다 이거야. 예, 중앙지법의 영장 청구가 발부가 안 되니까 서울지방법원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 대전제는 이번에 공수처의 이런 불법 행위는 예, 윤석열 대통령 자연인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가 G7 국가에 등극한 예, 그 국제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예, 강한 예, 예, 산업화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었다고 하는 나라에 이게 난데없이 최근 요 2, 3년 사이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게 사법 전개가 훼손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격이 추락하고 예, 국가 이익이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게 희생이 따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쇼핑하고 한 이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 우리 방송 시청자에 드리고 있는 제 가슴이 지금 먹먹합니다. 예, 정말 이런 모습의 조국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하니까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이런 명백한 불법 국헌문란 내란 행위와 함께 이제 사법부의 공정성이 많이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이게 보기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 대리가 예, 사실상 주심이 되고 진행하고 있는 이거는 예, 완전히 공정성을 잃었는데 예, 이게 이번에 그 공수처의 이런 불법한 영장 청구 쇼핑한 것이 영향이 갈는지 안 갈는지 이게 저로서는 확신이 안 서는 게 예, 이게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는 이미 윤 대통령을 그 탄핵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 확실히 결심이 선 거 아니냐 예,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 다음에 형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사례에 비추어 봐서 그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근원을 따져가면 공수처가 이게 공수처법을 위반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받은 일이니까 이 예, 구속 취소를 하고 예,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 이게 과연 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네, 원칙으로 따지면 즉각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예, 예. 근데 이거 뭐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예, 이게 제가 애매하고 자신 없는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사법부에 관한 한 예. 지금 일부 법관과 그리고 공수처가 달려들어 가지고 예. 이미 신뢰를 잃고 예. 실추시켜 놓은 상황이니까 이거 제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